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에게 도 이종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사실 이번 영상은 우리 대표님들을 위한 영상이라기보다는 우리 직원들의 2025년 세금을 제대로 한번 계산해보고 최대한 환급을 많이 받아보자, 이런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전달을 해주실 때 사실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잘 챙겨주셔야지 두 번, 세 번 요청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한 번에 좀 세금 신고 잘 해볼 수 있도록 한번 영상을 통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연말정산 시즌 때 자료들 꼼꼼히 챙기셔서 제출하실 거예요. 제출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익숙한 내용이실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금액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우리 근로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거지 모든 걸 완벽하게 검토하고 제공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제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 근로자분들께서 꼼꼼하게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했고 공제를 받았는데 추후 공제 대상이 아님이 밝혀졌을 때는 원래 공제받지 말아야 될 세금까지 토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간소화 자료 서비스 저장할 때 개인정보 비공개 그리고 암호 걸린 파일, 이 부분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파일에 암호가 걸려 있다든지 아니면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시 파일을 요청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힘들게 정리했는데 다시 또 제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암호 설정하지 말고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는 각 회사마다 각 세무사 사무실마다 일정이 조금은 다르거든요. 저희 세무에게 도우에서는 연말정산 자료를 2월 6일까지 취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순서대로 연말정산 신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만약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소득세 신고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 연말정산이라고 따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세금 신고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 기간에 하지 못하셨다면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각 근로자분들, 납세자분들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물어보냐? 제일 빠른 거는 국세청 116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공제 여부 검토하신 다음에 신고서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잘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이 끝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연말정산 끝난 자료를 가지고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발급해준 원천징수 영수증을 검토하신 다음에 나는 공제신고서에 이런 금액들이 들어갔는데 왜 반영이 안 돼 있지? 또는 숫자가 좀 잘못 들어갔네 라는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단순히 환급이 나왔네? 아니면 추가 납부가 나왔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항목별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신고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말정산도 세금 신고입니다. 세금 신고가 왜 중요하냐? 잘못하면 가산세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 잘 준비해 주시고요. 공제신고서 그리고 간소화 자료 어떻게 조회하는지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첫 화면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그리고 그냥 홈택스라고 있는데 저희는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 발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정보 자료이기 때문에 이름, 주민번호 그리고 당연히 개인정보와 식별정보 동의를 해주시고요. 이제 공인인증서나 카카오톡, 네이버 인증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로그인 잘 하셨나요? 저희 세무에게 도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한 분의 실제 연말정산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그인 해보니 부양가족이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부양가족이 있으시면 자료 정보 제공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자료를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직접 부양가족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같이 로그인 해주셔서 자료를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고 간소화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 이 코너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이 대략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도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2025년도 거 연말정산 자료 보려고 하는데 2022년도 거 자료 주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2025년도로 잘 체크가 되어 있는지 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자료는 1월부터 12월 전체 1년의 기간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중도에 입사한 사람이다. 그러면 1년치를 다 공제를 받으시면 안 되거든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세무회계도에 8월 달에 입사를 했어요. 그 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8월부터 12월 것만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전체 월을 해제를 해주신 다음에 내가 해당되는 월수만 체크해서 주셔야 합니다. 내가 근무한 해당 월에 대해서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료를 저장할 때는 개인정보를 공개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개를 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면 동명이인의 자료가 잘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꼭 공개를 해주신 상태로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받을 문서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실제 몇 년도 거 연말정산을 할 건지, 그리고 언제부터 내가 근무를 했는지, 1월부터 계속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중간에 있으신 분들은 실제 근무한 달부터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개인정보 공개해 주셔야 되고요. 비밀번호 설정해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하나씩 재미로 클릭을 해보실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바로 전체적으로 조회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하실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비밀번호 연도만 체크해 주신 다음에 내려받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내려받기를 누르시면요, 이제 전체 선택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아까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들은 애초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PDF 내려받기 하면 바로 자료가 조회가 되죠. 저장하셨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파일명 있잖아요. 파일명을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수정하지 않고 이대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이름 나와 있고요, 생년월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동명이인의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꼭 이런 부분들은 이름은 수정하지 말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통해서 자료를 다 확인해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는 공제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다 조회를 했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공제신고서 작성이라는 탭이 새로 생겼습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근무처를 선택하라고 하고 급여를 선택하라고 하네요. 근데 보시면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없음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많이 당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회사가 근로자분들의 급여 자료를 아직 홈택스에 업로드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업로드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급여를 작성하시지 않으셔도 바로 공제신고서는 작성 가능합니다.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저희가 지금 조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조회가 완료됐다고 떠 있습니다. 근무처 아직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부양가족이 있다, 정보 제공이 동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뜨지 않았지만 그래도 진짜 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실 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추가를 해주셔서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관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를 국세청이 알지 못합니다. 필터링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양가족을 추가하기 때문에 이때는 근로자분들께서 꼭 우리 부양가족이 소득이 초과가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공제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작성하기 누르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보여줬던 금액들이 다 신고서에 전송이 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보여지지 않는 공제 금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병원을 가고 약국을 가고 했어요. 그러면 그 자료들이 의료비 공제 신고서에 나와야 되는데 가끔 병원이나 약국에서 이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 등을 구입하셨다고 하면 내역이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는 이제 누가 그 의료비를 대상으로
진료를 받는지, 그리고 어떤 증빙으로 제출할 건지,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도 있겠지만 여기 뜨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계산했던 진료비 계산서 등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전달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영유아들 유치원 가거나 학원들 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기관에 교육비 영수증을 요청하시고 추가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부금이 많이 변화가 생겼어요. 25년도부터는 종교 기부금까지도 잘 조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추가 기타로 입력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세액공제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분들 일하시기 위해서 이사를 오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해 주시면 내가 임대인의 주민번호, 성명을 다 쓰셔야 되거든요. 임대차 계약서 보면 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작성하셔가지고 월세 세액공제까지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세액공제 신고서가 정말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게 아니라 증빙까지도 제출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들은 여기 기타 자료 첨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좀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여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도움말이 있습니다. 도움말 눌러보시면 어떠한 항목들이 어떠한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고요. 또한 케이스마다 꿀팁들이 어느 정도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보시면 안경, 렌즈 구입 비용은 50만 원 이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떠있지 않다라고 하면 기타로 입력을 해주시고 증빙서류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증빙서류냐? 안경과 렌즈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해라. 산후조리원 비용 같은 경우에도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는 예를 들면 체험학습비, 그리고 교복 구입 비용, 이런 것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에 떠있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류 대부분은 영수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부금도 종교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이 있겠죠. 그리고 월세세액공제를 본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월세액을 지급했다는 증빙, 계좌이체 내역이겠죠. 이런 것들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나는 이 집 주소에 전입신고를 못했는데 주소지는 본가에 있고 실제 거주는 내가 지금 임차한 곳에서 살고 있다. 이런 경우에 공제 가능할까요? 유이팁에 보시면 공제가 안 되는 경우 예시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그리고 공제를 받으려고 할 때 어떤 부분들 주의하셔야 되는지 도움말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다 작성이 끝났다고 볼게요. 그러면 개인정보는 무조건 공개를 다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파일로 제출하시겠죠. 다운로드 하기. 그래서 공제신고서, 그리고 전에 다운받았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이 두 가지 파일을 제출해 주시면 연말정산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 결과 어떻게 파악하고 왜 내가 세금을 더 내는지, 환급받는지, 영수증에서 어떤 부분을 보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징수 의무자라고 하는 부분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 거죠. 남의 거 받으면 안 되죠. 원천징수 영수증. 보시면 주소랑 주민번호가 있는데 주소가 좀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신고에는 큰 영향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회사, 그리고 근무 기간, 내가 이제 중도 입사자인 경우는, 이분은 중도 입사자거든요. 2월 1일에 입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써져 있고요. 계속 근무하셨다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적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급여, 내가 과세되는 급여거든요. 예를 들면 식대를 받았다. 그럼 식대는 밑에 20만 원 비과세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실제로는 내가 2,900만 원과 220만 원을 더해서 한 3,1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과세와 비과세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 내 세금 칸은 요 부분입니다. 보시면 결정세액이라고 있거든요. 이 결정세액 19만 1,154원. 내 급여에서 연말정산을 다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의 1년 동안의 세금은 19만 1,000원이라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연말정산 저희가 연금보험료도 들어갔고 신용카드 사용공제도 들어갔고 보험료 공제도 받고 이렇게 공제를 받았잖아요.
연말정산 끝난 거거든요. 다 끝나고 보니까 나는 올해 세금이 19만 1,000원이에요. 근데 이 칸 보시겠어요? 75번 53만 원. 매월 급여 1년 동안, 이분은 이제 2월부터죠. 2월부터 12월까지 공제받은 금액을 합치다 보니까 53만 원 나오는 거예요. 이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냐? 우리 급여 받으시면 급여 명세서 받으실 거예요. 요거는 샘플입니다. 급여 명세서는 각 회사마다 양식을 따로 갖고 있어요.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급여가 얼마고 사대보험 얼마 공제하고 세금 얼마 공제하는데 이겁니다. 보시면 이분은 매달 소득세를 48,250원을 공제받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매달 급여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1월부터 12월까지의 요 소득세 금액을 다 합쳐보니 53만 원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급여에서 53만 원을 공제를 받았던 거예요. 정리하자면 나 1년 세금 19만 1,000원이거든요. 근데 53만 원 공제했네? 그러면 나 세금 33만 9천 원 환급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세금을 1년 동안 10만 원을 공제를 받았다? 그러면 내 세금은 19만 원인데 나는 월급에서 10만 원밖에 공제를 그동안 적게 받았잖아요. 그러면 19만 원에서 10만 원을 뺀 9만 원을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이게 추가 납부가 되게끔 되는 거죠. 연말정산을 하시면 무조건 결정세액은 줄어들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내가 보험료도 넣을 수 있고 신용카드 공제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정세금은 주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월급에서 얼마 공제했는데 1년 동안 이 금액과 나의 1년 연말정산 끝난 세금을 비교하셔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53만 원을 그동안 공제했잖아요. 요게 최대 받을 수 있는 환급이다. 예를 들면 결정세액이 0원이고 내가 연말정산 다 끌어다 왔더니 세금이 0원이에요. 근데 그동안 53만 원을 공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53만 원 환급이 되죠. 내가 53만 원밖에 공제를 안 하는데 100만 원이 환급된다, 200만 원이 환급된다? 그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근로자분들 연말정산 하면 결과가 참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래도 한 번 더 연말정산 검토를 하실 때 내가 그동안 받았던 급여 명세서와 원천징수 영수증 잘 비교하셔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잘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절세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 도어는 사업자 또는 자산가뿐만이 아니라 근로자분들의 절세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까지 해주시면 절세 소식들 주기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